안녕하세요.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석유 관련주 있죠?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석유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근데 왜 그럴까? 에너지 관련주를 한번 먼저 보기 전에요. 지금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크루드 오일, 흐름 먼저 크루드 오일 선물 지수를 보겠습니다. 어제 대비 1.7%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언젠간 한번 제가 이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또 이게 이제 그 크루드 오일 그 일봉인데 그죠? 오일의 흐름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면 쭉 보면은 지난번에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는 그죠? 여기까지는 76달러 정도까지는 이렇게 지지하장을 서로 교차했죠. 이렇게 74달러고 안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다가 약간 머물러서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내려오면 또 지지를 받았는데 깨졌는데 이제 반대로 저항을 받고 받다가 여기서 좀 조금 혼조세를 펼치죠. 그리고 나서 안착을 하면서 흐름을 우상향으로 이렇게 이제 안착을 시키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이제 지지를 받다가 다시 저항을 받고 혼조세를 펼치다 지지를 받고 나서 주가가 유가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85.41달러라고 하는 저 라인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다는 거죠. 흐름을 먼저 보는 이유가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 됐던 비트코인이 됐던 뭐 코인이 됐던 그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흘러가는 모습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가는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이제는 여기가 삼중 지지가 돼 버렸죠. 어떤 지지? 이 저항값이 지지로 바뀌었고요. 그죠? 그 다음엔 지지하장 교차했던 자리가 이제 저항값이 지지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그 추세적 지지가 또 생겼죠. 그래서 여기는 내려오던 놈의 지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다시 지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지는 다 3중으로 만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제는 유가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가서 여기 90달러 이상을 넘어갈 그런 흐름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분간은 이 오일의 상승에 힘입어 석유 관련주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자,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주봉의 형태를 넘어오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됐죠. 꽤 긴 시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크루드 오일이 이렇게 2019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한번 폭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더 큰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것도 황 대표가 한 세네 번 정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넘어간 라인이 한눈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했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올라갔다 지지하고 밀리면 지지하고 또 밀리면 지지하고 이런 형태가 돼 버렸죠. 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구점은 일단 돌파해 놓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한 거지만 그래서 여기 저항을 받던 시절, 그 다음에 올라왔다가 또 저항을 받았는데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하지만 이제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돼서 이 트렌드가 강한 지지가 되고 이 트렌드가 강한 지지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조차도 이제 이렇게 저항했던 자리가 이제 저항 지지가 바뀌면서 이 자리가 굉장히 강해졌죠. 그래서 요 라인 75달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유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이 석유 관련 주식들은 조금씩 올라갈 혜택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자,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석유부터 볼게요. 한국석유를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일제히,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 흐름을, 고점을 낮아지는 흐름을 이어갔었어요. 그죠? 이렇게, 그죠? 이어가다가, 갑자기 오늘 급등하면서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바꾸기 시작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저 밑에서 올라오는 이 대추세를 안 깨는 이런 흐름을 만들면서 위로 좀 올랐죠. 그러면 흥구석유는 이제 열려 있는 공간이 당연히 이 흐름을 깨기 시작한 자리니까 내렸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구역까지는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 구역까지는 그죠? 여기 이 구역은
지지하장이 교차하면서 의미 있는 구역을 만드는 거죠, 여기를. 그죠? 그래서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이 라인까지는 이제 흥구석유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오일 좀 전에 크루드 오일 그 흐름에, 선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시간을 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한국 석유는 점점 이 흐름조차도 바꿔놔 버렸죠. 그죠? 이렇게 바꿔놓은 형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 지지하장이 뚜렷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여기 지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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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했고. 그럼 현재 상황 가격대를 한번 따져보면 얼마냐면 한 이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한 11,700원 정도. 지금 14,000원까지 올라왔는데 한 12,000원 선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유지가 된다면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동 유지가 되면서 얼마까지 한 18,000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죠. 자, 한국석유 이런 측면으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을 또 한번 볼게요. 한국석유 봤죠?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한번 볼게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지금 그쪽에 개통이죠, 다. 자, 보시면 고점이 내려오던 흐름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다가 얘는 좀 선행적으로 먼저 한 일주일 전에 미리 돌파를 시켜놨죠, 그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고점이 내려오던 흐름을 이렇게 이어가다가, 그죠? 이렇게 돌파시키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이 낮아진 흐름을 근 1년 동안 흐름을 하다가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여기서 2만원대 지지하고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한번 출렁이죠. 그러면 이 일대가 지지하장으로 교체했던 자리가 뚱뚱하게 남아있는 거죠. 여기가, 그죠? 이게 3만원에서부터 한 38,000원까지. 그래서 위쪽에 꼬리가 다른 이유도 아마 저런 그 매물 구역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겪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면 얘도 이제 앞으로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출렁출렁 거리면서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볼 게 있을 것 같아요. 막 25,000원대, 그죠? 여기를 보게 되면 지지. 저항으로 바뀌었죠? 저항이었었죠? 이게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25,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얘는 35,000원대까지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우상향으로 남아있는 공간이 많다. 이런 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보게 되면 자, 오늘 얘도 좀 올라온 형국이 됐는데요. 전체적인 트렌드는 우상화가 된 이 트렌드는 깨지는 않았었죠. 그죠? 큰 그림 자체가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처진 모습이 좀 나오다가, 그죠? 이렇게 저점을 한 번 더 강하게 틀어 올리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여기 17,000원, 18,000원대를 안착을 시키면서 주가가 위로 솟구칩니다. 그죠? 자, 오늘 이 고가는 아마 이 넥자리 고가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따라서 이 종목도 이 라인, 즉 17,000원, 18,000원 이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런 파동으로 계속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 흐름을 얘기할 때 고점이 낮아지다가, 그죠? 이 저점을 높이면서 방향을 턴할 때, 우리는 여기 이제 변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수렴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가 아마 매집에 된 형태가 된다면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여기는 기본이거니와, 그죠? 이 고점은 다시 한번 기본이거니와 이 출렁거리면서 이 고점은 한 번 더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3만원까지 열려있는 공간이 뚜렷하게 보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3만원까지. 자, 그래서 이런 점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흥구석유 한번 볼게요. 흥구석유. 자, 흥구석유를 보게 되면 뭐 얘는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탄력적이지 못한 모습이 보인 게 뭐냐면 주가가 갇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대트렌드에 또 갇혀서 이번에도 또 갇힌 종목이 됐죠. 근데 이렇게 틀어진 자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바꿔놓은 자리는 보이죠. 그래서 6,700원 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얘도 역시 이런 도전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신규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6,700원은 지켜줘야겠죠. 그죠? 근데 이게 고점에 대한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또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뚫어놓고 지지하는 형태가 됐을 때 도전하는 것도 늦지 않는 방법이 되겠죠. 만약에 도전을 한다 그러면 6,800원은 상당히 주의 있게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아주 파동의 기본적인 형태. 그래서 얘는 약간 수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엔
남구석에까지 봤죠. 뭐 이런 정도의 에너지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뭐냐면 미 최대 정유시설 폭발, 휘발유 가격 폭등 전망의 강세. 원래 흐름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죠? 뭐, 그 다음에 가스관, 뭐, 지금 또 우크라이나 또 뭐, 여러 가지 계속 나오죠.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쪽 관련주들이 춤을 출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SH 에너지 화학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상대적으로 얘는 뭐 시장에서 많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출렁거림이 덜하죠? 얘는. 자, 그러면, 한번 보면, 얘는 어쩌면 흐름 자체가 이 라인을 약간 이탈해 버렸어요. 그죠? 황 대표가 흐름을 이탈한 것은 정말 조심하자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수혜가 있던 뭐 다 좋은데, 주가의 흐름이 역방향으로 돌아선 이 자리를 보게 되면, 보시면 이 라인이 저항이었고요. 그죠? 저항이었고 이 라인이 빼곡하게 뭐예요? 이게 헤드앤숄더 저항이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매물 저항이죠. 여기가 저항이 굉장히 심하죠. 네,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걸 쉽게 뚫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딪히지 않나 지금 현재. 오히려 얘는 수혜를 보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덜 볼 가능성.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못 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정하거나 어떤 그 업종군에 나가는 걸 고를 때도 이런 점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뭐냐면 석유 관련주 한번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SKC 한번 봐볼까요? SKC. SKC. 자, 이거 한번 볼게요. SKC.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자, 한번 봅니다. 얘는 워낙 많이 갔어요. 그죠? SKC는. 그리고 최근에는 조정세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그죠? 이렇게.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뭐 석유가 폭발돼서 에너지 이쪽보다는 이건 화학 부분이죠. 화학 부분에 좀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석유 관련주라고 좀 멀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는 거죠. 얘는 결국에는 17만 5천을 극복해야 된다. 그죠? 대추세 트렌드를 오랜만에 꺾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를 회복하지 못하면 올라오더라도 저항을 맞고 주가는 꺾일 수 있겠다. 이런 점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골라도 이런 걸 고르면 안 되겠죠. 조금 다른 거니까요. 그 업종 지금 그 영향을 받는 것보다. 그 다음에 효성 화학.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효성화학. 요거도 좀 SKC랑 비슷한 거죠. 에너지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얘는 화학 관련주죠. 그죠? 석유 화학 관련주니까 조금 다르죠. 내용이. 그죠? 자, 그래서 얘도 보면 이렇게 현재 이렇게 뭔가가 수렴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렴하는 형태가 틀어진 자리에 지금 저항이 되고 있죠. 그죠? 결국에는 얘는 여기를 넘어가서 안착이 돼야 된다. 그러지 못한 경우는 두드러 맞을 수 있겠다. 지금 석유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 드리지만 지금 석유의 수혜를 받는 것은 에너지 쪽이고 이런 건 화학 쪽이죠. 그죠? 화학 쪽이죠. 그래도 한번 그냥 같이 봐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저런 것보다 뭐 지금 기사 같은데 지금 보시면 다 알겠지만은 뭐 이게 이제 원유 관련주들이잖아요. 그죠? 원유 관련주들인데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수별 혼조 은행 실적 희망 다음에 국제 7년 만에 최고치 갱신의 관련주 강세 국제유가 그죠? 이렇게 나오고 국제유가 상승 이렇게 나오고요. 뭐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원유 생산 중단 우려 이 얘기가 지금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죠? 요런 건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거고 아까 그건 화학 제품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이런 것들도 자꾸 헷갈려요. 어느 게 석유 관련주고 뭔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 드린 거고요. 요것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제가 이거 오일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벌써 보게 되면요. 이미 시장에서 이런 우려감들이 그죠? 이렇게 조기 긴축 파장의 하락, 국제유가, 카자흐스탄, 리비아 원유 생산 중단 우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쪽 원유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걸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러기 전에
저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 원유는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이미 크루드 오일은 보시면 언젠가 제 방송을 한번 지난 방송을 한번 봐보세요. 부딪혔고 이 자리를 넘어가서 이미 얘는 오버슈팅이 나면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죠? 지난번에 먼저 이렇게 꺾었을 때는 좀 그죠? 꺾었을 때는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꺾었을 때 부분적으로 꺾었으니까 이게 못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극복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죠? 원유. 그러니까 크루드 오일 자체가 선물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고 이 고점을 갱신한다는 얘기가 지금 기사에도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다 또 이런 얘기 겹치고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할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어떻게? 얘가 지금 열려 있는 거는 90달러 이상 열려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영향을 계속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진입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가는 게 어떨 건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흥구석유는 이미 상한가를 들어가서 올라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아까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이미 있죠?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잠깐만요. 여기 우리는 벌써 이렇게 수익을 냈죠, 지금. 그죠? 지금 현재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것도 이제 그 소식을 보고 오늘 올라간 게 3250원까지 가서 여기까지 갔을 때는 벌써 20%를 넘게 갔었죠. 그래서 좀 흐름을 타서 한 14.38% 정도 이 정도 수익이 난 건데 이 흐름을 탈 때 그죠? 여기 타버린 거죠. 그죠? 저런 내용을 보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것도 결정을 할 때에는 결국에는 이런 거를 많이 참고를 하죠. 이런 거. 이미 딱 보면 유가는 이미 올라가고 있었어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닌 거죠. 이미 반영이 되고 있었고 누군가가 돈 많은 애들이 이미 냄새를 나서 흐름을 벌써 파악을 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별다른 게 없으면 90달러. 이제 뭐 우리나라 그 휘발유 값도 또 올라가게 생겼는데 그죠? 이런 거 복합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복합적으로. 그러면 적어도 선물 시장에서 크루드 오일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게 영웅문 글로벌에 있거든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